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글로써 보여줘야겠다, 글로 한번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을 때는 근데 고민을 했죠. 제가 이제 12년 동안 여행을 했으니까 막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경험을 골라서 보여줄 것인가, 여기다 쓸 것인가, 그걸 고르는 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다양한 에피소드가 이제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존이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세요? 어디 생각하지? 남미를 주로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남미도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미라고 하면은 사실 남미, 아마존 이러면은 가장 1차적으로는 이제 브라질을 생각을 하는데, 브라질이 아마존의 전부는 아니죠. 아마존이라는 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남미 대륙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 속한 곳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걸쳐 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에도 아마존이 있고, 볼리비아에도 아마존이 있고, 파나마에도 아마존이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아마존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을 제가 가기로 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아마존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아마존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이제 원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그 버거킹도 항상 와퍼만 먹고 맥도날드 빅맥만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원조집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브라질에 있는 이제 아마존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처음에 갔는데, 근데 제가 아마존에 가려고 또 알아보니까 아마존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면 또 그냥 아마존의 강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이 또 세 종류의 강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검은 강과 이제 흰색 강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흰색 강이 막 새하얀 건 아니고 검은 강이 까만 것도 아니지만 약간 이제 더 어두운 강이고 좀 더 맑은 강인 건데, 이렇게 두 종류의 강으로 돼 있어요. 검은 강을 많이들 가시는데 그 이유가 검은 강에는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마존이라고 하면 정글이니까 이제 이런 풀숲에 쌓여져 있으니까 모기, 벌레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검은 강에 있는 어떤 그런 산성 요소 때문에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없어서 거기에는 모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노라는 모험가들이라도 대부분 제가 이제 저의 아이폰을 돈 안 맞는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그 당시는 이제 한 6, 7년 여행했을 때인데 그 정도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뭔가를 도둑질 당한 적이 없었어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제가 그런 또 장소에 갔을 때 뭐 위험하지 않냐, 강도를 만난 적은 없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파키스탄에서 제 인생 최초로 저의 그 아이폰을 돈 안 맞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이제 한지 6개월밖에 안 된 1년 반의 그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아이폰을 도둑 맞는 그 눈물 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이 벌어졌던 거는 제가 많은 지역에 갈 때 생기는 일인데, 제가 이제 좀 외국인이 오기 힘든 장소를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곳에 갔을 때 거기 분들의 이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손님이 오게 되면은 이 녹차를 내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또 그분들의 어떤 예의를 차리는 부분이라 제가 저를 만나기만 하면 자꾸 이제 녹차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녹차 그런 걸 또 잘 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막 초대를 해주면 녹차를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녹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가 출렁거릴 정도로.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폰을 이제 도둑 맞은 거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되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 폰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날 하루의 모든 순서가 그 순서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뭐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화내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뭔가 나를 사진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종종 인용하는 말이지만 폴 소르라는 유명한 여행 작가가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저는 그래도 굉장히 신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걸 또 깨달음을 준 생년된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서 숙소에 갔고,
물론 그 숙소의 그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았지만, 네, 그것도 역시 책에 썼지만, 거긴 또 저게, 근데 거기는 그래도 차라리 모기는 괜찮았어. 모기는 괜찮은데 침대가 진짜 지저분해서 제가 원래 잘 때는 이제 잠옷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자는데 잘 때 입고 자는 옷이 있는데 그 침대를 보고는 그냥 오늘 입고 온 옷을 그냥 입고 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더라고. 그 지저분함이 그냥 이 옷으로 그냥 자는 게 낫지, 그걸 갈아입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고, 집어서 먹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시 같은 거에 세팅하신 느낌이 되게 한식, 약간 우리나라 시골 밥상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 한국적으로 고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고기가 없다는 것에 저는 되게 슬펐지만, 근데 그걸 이제 거기서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되게 한식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식사도 대접을 해주시고 차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막 얻어먹고, 제가 거기 마을에 있으면서 진짜 돈을 한 푼 쓴 적이 없어요. 거기서 어디 가기만 하면 이분들이 막 먹을 거 주고 막 마실 거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를 막 사 먹고, 물론 이제 식당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제가 2017년에 남미를 7개월 반 동안 혼자서 이제 횡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갔는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남극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남미의 남쪽 끝쪽까지 내려가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남극을 가지 않는다면은 다시는 갈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용해서 꼭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 11월에 남극을 갔었죠. 남극을 갔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이 남극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관광 크루즈 같은 형태로 이제 가는 건데, 그 형태로 갔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출발하는 장소는 칠레 아니면 아르헨티나인데요. 칠레의 끝에 이제 폰타데 아레나라는 이제 칠레 끝에 항구 도시가 하나 있고, 거기 아니면 이제 더 많이 가는 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남쪽 끝에 그 우수아이아라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남극으로 가는 배가 많이 출발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배들이 여러 대 있긴 한데 워낙 시즌이 짧고, 일반적으로 남극은 봄에 가요. 근데 봄인데 이제 남극권의 봄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결국은 겨울이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11월부터 2월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가는 시기고, 이제 그 펭귄들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펭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펭귄의 어떤 배경은 다 막 눈, 얼음 막 이런데 이렇게 아이스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킹펭귄들은 물론 이게 겨울에도 있지만은 거기 사우스 조지아에서 봄 시즌에서는 막 푸르른 막 풀밭에서 막 있거든요. 그 느낌이 우리한테는 좀 약간 특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또 그 킹펭귄들 모습이 또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굉장히 펭귄들을 원 없이 봤죠. 그래서 사우스 조지아에서 원 없이 그 펭귄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이제 핵심 장소인 남극까지 갔었고요. 들의 어떤 콜로니를 마을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흰자 펭귄들, 일반 펭귄들을 볼수 있죠. 해변 폴라나잇이 뭐냐면, 핀란드의 이제 북극권에서 하나로 표현한 핀란드가 많거든요. 세상에는 어떤 언어들 중에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는,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시수라는 말도 단순하게 얘기하면 용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짤막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뭔가 핀란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이 자연에서 살아야 했던 핀란드 사람들이 어떤 일상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어떤 용기이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는 핀란드의 인간상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핀란드에 가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매주 막 이런 것들 겪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너는 시수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